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하트하트 쌀합니다.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어쨌든 뭐 확연하게 이제, 장마철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길게 가면은 한 달까지도 장마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튼 요 시기, 그래도 여러분, 날은 꾸리꾸리하지만, 삼성전자의 미래를 믿고, 예, 어쩌든가 행복하게, 예, 잘,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주가가 움직이려면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려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어떤 주식이든 상승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뭐냐면 실적. 예,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인데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 펀더멘탈, 실적이 펀더멘탈,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 예, 사주지 않으면 사실상 주가는 오르기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경험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향후에 계속 이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요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 자본의 움직임이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최근에 어떻습니까? 증시로 자금이 계속 오고 있죠. 일단 계좌 수만 해도 6월 달까지 해서 거의 4,800만 계좌가 지금 개설이 된 상태입니다. 거의 뭐 전 국민당 거의 하나라고 하나씩 이상은 평균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주식 시장으로 해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개인들의 그 순매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흐름, 이 트렌드는 어떤 일시적인 그리고 어떤 이런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개인들의 주식으로의 어떤 자본의 방향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면 그렇다면 1등주,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상승은 해요. 상승은 하는데 부동산 대비 어려운 이유가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뭐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 자체도 힘들지만 이게 계속 상승할 종목인지 아닌지를 잘 선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알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종목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ETF가 뜨는 거죠. ETF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ETF 쪽에 순매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총액 1위부터 뭐 상위 좋은 종목들은 너 개인 투자자들이 사지만 ETF를 사게 되면 어떻습니까? 익스체인지죠. 익스체인지. 그래서 계속 바꿔주죠. 예, 해마다 아니면 분기마다 이거 ETF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 시들시들하다 이러면 빼고 좋다 이러면 넣어주고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되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ETF가 뭡니까? ETF도 결국은 예, 주식을 사는 거죠. 뭐 반도체 ETF라든지 뭐 팡 ETF라든지 ETF를 사는 거지만 실제로 사는 순간 또 ETF는 그 해당 주식의 종목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이 계속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여건이 너무나도 잘 조성되어 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뭐 ETF 상품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ETF 상품이 나오면 웬만하면 삼성전자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끌고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ETF가 나와도 삼성전자를 넣을 수밖에 없다. 예, 물론 그렇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쪽이나 이렇게 아예 특화된 것만 가면 모르겠지만 결국 지수 추종이라든지 그리고 웬만한 거를 하면 삼성전자도 항상 들어갈 확률이 높다. 자, 그렇게 치면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일본, 한국. 예, 그렇게 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예, 금융 쪽에 투자, 예,
주식 쪽이나 금융 쪽에 이제 거의 주식이죠. 쪽에 투자하는 비율이 거의 70%. 예. 개인이 이렇게 투자하는 비율이 70%고 일본이 64%면 한국은 아직까지 2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20%의 자금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을까요? 예, 지금 이 뭉칫돈들이, 예, 이 뭉칫돈들은 무슨 돈이냐면 은행과 증권에 지금 뭉칫돈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그 뭉칫돈은 바로 부동산을 팔고, 예,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부동산 시장에서는 돈 벌기가 힘들다는 거를 일단 알았어. 부동산이 끝났다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예, 주식으로 들어가자니 뭔가 변동성도 심하고 힘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대기 자금이 상당히 많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대기 자금은 결국 언제 들어오냐면 주가가 꼭지를 찍고 삼성전자가 막 엄청나게 오르고,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막 이렇게 막 폭죽 터트리고 마지막 정상에 갔을 때 이런 자금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한국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주식시장에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된다면, 예, 향후에 계속 유입이 된다면, 삼성전자는 물론 변동성은 있겠지만 실적과 성장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미국의 어떤 개미들이죠. 예, 매수 종목이 지난해 말하고 올해 초에는 전기차 쪽을 많이 샀어요. 그리고 2월 달 이후에는 가상화폐로 또 많이 돈이 몰렸어요. 최근에는 뭐 반도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뭐 금융 쪽에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예, 한 6개월 정도 조정받은 이 기술주,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거의 9개월, 뭐 AMD 같은 경우에는 11개월 정도 누웠거든요.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 향후 성장성이 좋고 실적이 좋은 종목인데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으로 매기가 이전하고 있다. 그렇다 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시간의 문제지.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예, 앞으로 한 2, 3개월 안에는 어떤 쪽의 방향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저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고점 논란도 있고 인플레 우려 확산 부분도 있고 이렇지만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47조 가량을 순매수했어요. 올해도 지금 6월 말까지 벌써 55조, 56조 가량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죠. 이렇게 저는 뭐 외국인들 왜 파냐, 기관들 왜 파냐 이렇게 했는데 기관들이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니까 개인 투자자들 힘이 없어진 거죠. 근데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같이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예, 개인들이 어떻습니까? 돈을 빼서 자기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팡이라든지 뭐 ETF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본인들이 수수료 내가면서, 예, 그런 곳에 뭐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의 힘이 약해졌는데, 저는 이게 이 트렌드가 계속 앞으로 가는 당연한 저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이 올해 한 17조 매도하고 기관이 35조 정도 매도했는데, 기관 물량은 저는 여기서 더 크게 많이 나올 물량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응집력 있게 주식시장을 올리려면 어쨌든 외국인이 돌아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올해도 한 17조 이상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구간에서는, 예, 더 이상 큰 매도할 자리는 없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온다면,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그런 11월 달에 있는 그런 상승은 오지 않으리라고, 급격한 상승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급격한 상승이 왔던 요인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같이 합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급격한 랠리가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상승장에 또 개인들이 왕 들어오면 이게 더 각도가 더 가파른 그런 상승이 저는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